오늘은 제가 스마트워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블레이즈의 제품을 리뷰해보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블레이즈 GT-S와 GT-R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 제품 모두 다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이 조금씩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블레이즈의 바이브 6라는 스마트워치도 있길래 이 제품 어떤지 한번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요.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7 정도에 구매를 하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4만원 중반 정도면은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박스를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검정색 상자에 제품 사진이 보이고요, 아래 바이브 6 제품명이 쓰여 있고 뒷면에는 간단한 스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스의 포장 상태면은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메모리 폼 안에 스마트워치가 하나가 담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한 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속박스를 꺼내게 되면 부가적인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자석으로 충전 가능한 충전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네요. 근데 이게 다른 스마트워치들과 호환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가격 대비 이런 포장 상태나 구성은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스마트워치의 본체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잡자마자 드는 생각이 정말 크고 두껍네요.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이 코스펫 락 제품도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바이브 6 제품이 진짜 넘사벽으로 두껍고 사이즈도 크네요. 딱 봐도 뭔가 우람한 느낌이 들죠. 두께부터가 확실히 두꺼워요. 이런 콜미 V23 제품과 비교해보면 진짜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품을 처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무겁거나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이렇게 직접 들어오면 막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디스플레이 대비 이렇게 튀어나온 베젤 부분도 너무 두껍고 쓸데없이 큰 것 같아요. 우측에는 이렇게 두 개의 물리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 하나는 전원 버튼이고요, 하나는 모드를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진입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버튼이 눌리는 느낌은 생각보다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위치해 있고요, 상단에는 아주 크게 스피커가 있어요. 이 제품의 경우 아래에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이 스피커를 이용해 이 스마트워치 자체의 음악을 넣어서 재생시킬 수도 있다는데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뒷면에 있는 이 단자를 통해서 자석으로 붙여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센서들을 통해서 심박수 등 여러가지 건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 스마트워치의 바디가 크다 보니까 이 스트랩도 덩달아 훨씬 커 보이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스마트워치의 스트랩의 사이즈는 24mm더라고요. 제가 20mm와 22mm의 스트랩은 본 적이 있어도 이렇게 24mm짜리의 이런 스트랩은 본 적이 잘 없는데 참 흔치 않은 사이즈죠. 착용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 손목이 그렇게 얇은 편도 아닌데 정말 스마트워치가 크게 느껴지네요. 이 스마트워치 바디의 넓이가 제 손목의 넓이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딱 보면 이런 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투머치예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 스트랩의 재질이 꽤나 부드러워가지고 착용했을 때 착용감은 나쁘지 않네요. 다음은 제품의 무게와 사이즈를 좀 측정을 해볼게요. 이 제품의 스트랩을 포함한 본체의 무게는요 66g으로 스마트워치들의 평균 무게에서 약 10g 정도가 더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스마트워치들의 무게는 40 중반에서 한 50 초반 정도가 가장 많은데 이 제품은 이렇게 60 후반이 나와버리네요. 이 제품의 사이즈를 측정해보면 바디의 가로 사이즈는 51.9mm, 한 52mm 정도 되겠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두께는 17.1mm 정도가 나오네요. 와, 정말 두껍네요. 이 GT-S 미니의 두께를 측정해보면 6.7mm로 대략 한 0.7mm의 두께가 차이 나네요. 스트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24mm 사이즈의 스트랩을 사용하였어요. 이 제품의 스펙을 좀 살펴보면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1.3인치 사이즈의 풀터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해상도는 240에 240으로 가격 대비 살짝 아쉬운 수준이네요. 4만원 중반대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360 곱하기 360의 해상도를 넣어줄 법하기도 한데요. 블루투스는 5.0이 지원하고 통화 시에는 블루투스 3.0을 지원하고요, 배터리는 300mAh예요. 스펙상으로는 기본 모드는 25일, 일상 모드는 15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블루투스 통화는 280분간 사용이 가능하고 음악 재생은 220분 동안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방수 등급은 그냥 무난무난한 IP67 등급이고요. 다음으로 제가 앱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H밴드 앱의 경우 제가 가성비 스마트워치를 처음 리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말 많이 접한 그런 앱이에요. 이 앱의 경우 초창기에는 기타 알림도 설정이 불가능하고 카카오톡 알림도 받기 어렵고 좀 그런 앱이었는데 차차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지금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앱이 됐거든요. 빨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바이브 6 제품을 연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광산이라는 페이지를 가주시고요. 번역이 조금 아쉽죠. 그렇지만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미연결 부분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바이브 6가 뜰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바이브 6가 이렇게 떠요. 이 바이브 6를 눌러주시면 매우 빠르게 스마트워치와 핸드폰 간에 연결이 됩니다. 이제 앱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첫 페이지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측정한 자신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운동에서는 이 제품이 GPS를 지원하기 때문에 GPS를 활용해서 운동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즉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스마트워치만으로도 운동을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이 정말 유용하긴 한데 GPS가 잘 작동하지 않다는 그런 리뷰가 좀 있더라고요. 이 광산에서 바이브 6 부분을 누르게 되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워치 안에서의 여러 기능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새로운 메시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앱이 초창기에는 전체 알림을 껐다 킬 수만 있지 세세한 앱들의 알림 하나하나 설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화, 문자 등 여러 가지 유명한 앱들의 알림은 물론이고, 여기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설치한 모든 앱들의 알림을 하나하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중에 카카오톡 알림을 이렇게 켜놓고 알림을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카카오톡 알림을 켜무를 설정했을 때 채팅방 알림을 끈 모든 방들의 알림이 다 울리게 돼가지고 진동이 좀 자주 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격대 스마트워치라면 뭐 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연락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여기다가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없더라도 이 스마트워치만 가지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편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알람이나 옆들의 알림 외에도 이렇게 오래 앉은 경고나 심박수가 어떤 수치를 넘어섰을 때 긴급 알림을 주는 그런 용도로도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저전용 모드를 보면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드고요. 혈압을 측정하는 기능도 있긴 한데 솔직히 가격대에 이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대부분 정확도가 낮은 편이고 랜덤 데이터 값을 내보내는 그런 스마트워치들이 대다수라 저는 크게 믿지 않아요. 아래 화면 켜짐 시간에 길이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3초에서부터 30초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1분이나 5분 간격으로 설정은 불가능하네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다이얼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워치페이스를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3개의 워치페이스를 이렇게 바로바로 전원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갖고 와서 직접 이렇게 입힐 수가 있거든요. 나만의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진을 고른 다음에 원하는 만큼 크롭을 해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워치 페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위에 시계가 있을 것인지 아래 시계가 있을 것인지 이런 세세한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스마트워치에서 자신이 설정한 워치 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급하게 하느라 예쁜 사진으로 하지 못했는데 예쁜 사진으로 해서 자신만의 워치 페이스를 꾸미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시계 모드로 가면 상당히 많은 워치 페이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취향에 맞게 워치 페이스를 고를 수가 있겠죠. 앱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계 안에서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시계를 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 위쪽에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서 키거나 손목에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손목에 들어 올려서 전원을 킬 수가 있어요. 워치의 메인 화면에서 위쪽으로 가면 간단 설정 창이 있고요. 여기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찾는 기능이나 알람을 확인하는 기능, 방해금지 모드 등이 있고요. 아래로 넘기면 이렇게 음악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보니까 블루투스로 이어폰을 직접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을 연결해서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워치로 들을 수도 있고 워치에 내장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가격 대비 이런 이어폰까지 연결할 수 있다니 이런 점은 괜찮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인 화면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길 경우 이런 측정 건강 데이터라든지 이런 측정을 하는 것 위주의 화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걸음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면 데이터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심박수를 측정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는데 심박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이 제품에서는 89, 이 기기에서는 87, 이 정도면 측정 수준이 꽤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 아래 모드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있는데요. 스탑워치도 있고 카운트다운 기능도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인데 UI는 다 전체적으로 영어로만 되어 있네요. 아쉽게도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는 없네요. 이렇게 스탑워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랩 기록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스마트워치를 켜놓은 상태로 이렇게 나가게 돼도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워치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백그라운드에서도 스탑워치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꽤 좋은 장점으로 다가오네요. 지금 보니까 아쉬운 점이 날씨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네요. 그래도 운동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 종목들이 있는데 약 10가지 정도의 운동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 하이킹,
그리고 자전거나 이런 로잉머신 등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러닝의 세부적인 그런 페이지를 보면요, 심박수를 보여주고 소모한 칼로리, 운동한 시간과 함께 현재 시각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또 아래로 내리니까 현재 자신의 페이스, 그리고 지금 걸은 거리, 걸은 수를 이렇게 알려주네요. 다음으로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전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바이브 6 스마트워치를 녹음한 통화 품질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이게 또 말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게, 특히 스마트워치를 들었을 때 입으로 말하는 쪽이 마이크로 바로 되어 있어요. 이 음성은 주변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녹음한 바이브 6 스마트워치의 통화 품질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끗하게 잘 들리나요? 통화 품질을 테스트 해보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들 통화 품질이 대체로 다 좋더라고요. 물론 스마트워치다 보니 말끝이 조금 지지직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통화를 하는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에 한글 메시지가 잘 오는지도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진동과 함께 화면이 켜지면서 한글 메시지가 잘 오네요. 근데 요의 키읔 받침 같은 그런 비표준어는 이렇게 잘려서 빈칸으로 오고요. 그리고 이 지읒이나 이런 골뱅이 같은 특수 문자는 잘 오네요. 그렇지만 하트로 되어 있는 이 특수 문자는 오지 않네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렇게 잘 오는데요, 문자 메시지와 동일하게 잘 오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카카오톡 로고가 아닌 더보기 아이콘이 이렇게 떠가지고 어떤 앱을 통해서 알림이 온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오늘 이렇게 제블리지의 바이브 6 제품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포장 상태도 그렇고 제품의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품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여러 스마트워치들의 기본 기능은 잘 갖춰져 있고요, 해상도나 밝기, 반응 속도는요 가격 대비 그렇게 많이 뛰어난 성능은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난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 성능이에요. 부가적인 기능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만 날씨 기능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 제품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어서 통화도 되고 음악도 재생 가능하고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PS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한글 UI가 지원되지 않고요, 디자인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다가 사이즈하고 두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살 바에는 한 2-3만원 정도를 세이브해서 이런 V23 같은 통화가 안 되는 가성비 스마트워치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부가적인 기능도 많고 다른 여러 퀄리티도 좋은 GTX 미니를 구입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택지가 다양해지네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